안녕하십니까? 동일공업고등학교 자동차과 1학년 학생 여러분, 교사 박태환입니다. 6월 4주차 1학년 성공적인 직업생활 온라인 1차 시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여러분들 2주 남은 기말고사 대비한 요약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성공적인 직업생활 교과서 준비하시고 교과서 보면서 본 강의를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교과서 13페이지를 선생님과 같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과 직업의 의미에 대한 내용인데, 일을 한다는 것과 직업을 갖는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세상에는 수많은 일과 직업이 있으며 그 의미는 조금씩 다릅니다. 사람들은 아침에 눈을 떠서 다시 잠들 때까지 무슨 일인가를 합니다.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라면 하루 평균 8시간 일을 하고 때로는 그 이상의 시간을 직장에서 일을 하며 보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태어난 후 어느 순간부터 일하기 시작했고 앞으로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왜 일을 하며 사는지 그 의미에 대해서는 탐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돈벌이 수단 또는 자아실현의 도구 정도로만 막연히 생각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일이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일이란 사람이 정신적, 육체적 활동을 통하여 어떠한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에는 목표가 있고 가치 창출이라는 결과가 따르기 때문에 단순한 놀이나 우연적 행동 또는 자연스러운 반응과는 다릅니다. 따라서 하찮은 것이라 할지라도 목표가 있고 정신적, 육체적 활동을 통해 가치를 창출한다면 일이라 할 수 있죠. 다만 일을 하고 난 후에는 보수를 받기도 하고 받지 않을 때도 있죠. 일이란 이어서 직업이란 일의 대가로 경제적 급부를 받아서 생활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사회 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직업이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돈을 벌기 위해 자신의 적성과 능력을 고려하여 어떤 일에 일정 기간 이상 종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직업의 요건을 정리하면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자, 아래 그림 직업의 요건 4가지를 보시면 직업은 자, 선생님이 이 부분은 수행평가에도 출제를 했는데 첫 번째로 일의 계속성은 매일, 매주, 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경제성은 경제적인 거래 관계가 성립되는 활동 수행 보수를 말합니다. 세 번째, 윤리성은 비윤리적인 영리행위나 반사회적 활동을 통한 이익 추구가 아닐 것을 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여성은 사회 공동체적인 맥락에서의 의미 있는 활동, 사회적인 기여를 말합니다. 자, 일과 직업의 의미에 대한 용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과 놀이는 일은 목표가 있고 결과물이 따라야 하지만 놀이는 결과물이 필요하지 않고 다만 놀이 행위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놀이를 통해서도 자아 실현의 기회가 주어지고 성취감도 느낄 수 있습니다. 일과 직업, 일은 사람들이 어떠한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행하는 모든 활동이며 직업은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일정한 일에 종사하는 것으로 일에 대한 대가가 지불합니다. 자, 다음으로 교과서 15페이지를 이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업의 가치에 대한 내용인데요. 직업 가치란 직업을 선택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입니다. 즉, 보수, 성취감, 안정성 등 직업 생활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 가치를 말합니다.
자신의 직업 가치를 파악하게 되면 직업을 통해 얻게 되는 가치를 고려하여 직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직업을 통하여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를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 자, 왼쪽에 있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오른쪽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있다고 대답을 했죠. 자, 그 대답을 들은 왼쪽에 있는 사람이 그 일을 하면 돈을 많이 법니까? 자, 이렇게 질문하니까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 다소 언짢은 모습을 취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보면 자, 아래에 답이 있는데 직업을 통하여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는 사람에 따라 다른데 왼쪽에 있는 사람은 아무래도 돈을 많이 번다는 질문을 했다는 자체가 이 사람의 직업과는 아무래도 보수에 첫 번째로 포커스를 두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 이러한 직업적인 관점이 단순히 소득이 높고 낮음으로 직업적인 가치를 판단하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로는 직업의 가치가 얘가 보수만 있는 게 아니죠. 뭐 능력 발휘, 자율성, 뭐 보수는 당연한 거고요. 안정성, 사회적인 인정, 성취, 봉사, 자기개발, 창의성, 몸과 마음의 여유, 지식 추구 등 이런 여러 가지 직업 가치가 있는데 왼쪽에 있는 사람이 그 여러 가지 직업의 가치가 있는 것 중 하나인 보수만 이렇게 강조해서 물어보면 사람에 따라서는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고 그 다양한 직업 속에 각자 받는 급여가 또 다르겠죠.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를 받는 사람이 이 질문을 들으면 신뢰가 될 수 있으므로 여러분들도 직장 생활을 할 때 가급적 이런 질문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교과서 16페이지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수입은 높은데 보람을 느끼지 못하는 직업과 보람은 높은데 수입이 아주 적은 직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은 높은데 사회 기여도가 낮은 직업과 사회 기여도가 높은데 수입은 거의 없는 직업도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직업을 선택하느냐는 철저하게 개인에게 달려있지만 여러가지 가치 기준을 고려하여 먹고 살 만큼 벌면서 성취감도 느끼고 사회 기여도가 높은 직업이면 아주 이상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직업을 선택할 때는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에 비중을 두어야 합니다. 자신이 추구하는 직업 가치와 맞지 않는 직업을 선택할 경우 스트레스와 갈등이 나타나고 성공적인 직업 생활에도 어려움을 겪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직업의 가치는 사람들이 자신의 일에 부여하는 의미와 그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 상태를 의미하며 사람들이 살고 있는 시대적 특성과 요구를 반영합니다. 일반적으로 일과 직업은 우리들의 삶에서 다음과 같은 가치를 갖게 됩니다. 첫째는 자아 실현을 가능하게 합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소질과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인간이 가진 욕구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욕구입니다. 사람들은 직업을 통해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의미를 깨닫고 자존감을 갖게 됩니다. 둘째는 개인들의 생계 유지를 가능하게 합니다. 직업을 통해 수입을 얻음으로써 본인과 가족들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셋째는 개인의 가치를 실현시켜 줍니다. 사람들은 명예나 권력을 얻거나 사회에 봉사하고자 하는 등 각자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무엇보다 직업을 통해 달성할 수 있습니다. 넷째는 개인에게 소속감을 줍니다. 우리는 직업을 통해 어떤 조직에 소속되게 되며 조직 구성원과 사회적인 관계를 맺고 생활하게 됨으로써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자,
이상적인 직업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성이라는 사회적 기여도 요소, 경제성이라는 적정 보수, 성취감이라는 자아실현 이 세 가지 요소가 결합이 되어야 이상적인 직업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교과서 25페이지 심리검사를 통한 자기 이해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준화된 심리검사는 많은 사람들이 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구조화함으로써 객관적으로 비교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심리검사는 적성검사, 직업흥미검사, 성격검사, 직업가치관 검사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검사는 개인의 능력을 가려내는 검사가 아니라 개인의 특성과 차이를 가려 궁합이 맞는 직업을 탐색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잘 알지 못했던 자신의 특성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를 설계하며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찾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심리검사의 유형에는 크게는 진로심리검사, 직업심리검사가 있는데 진로심리검사에는 직업적성검사, 직업흥미검사, 직업가치관검사, 진로성숙도 검사가 있습니다. 이 검사들의 내용 및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면 인간 내면의 특성인 흥미, 적성, 가치관, 지능 등을 관찰 가능한 행동 특징을 통해 측정하는 도구로 객관적인 관점에서 자신의 특성을 파악하고 적합한 직업 및 학과 정보를 탐색할 수 있도록 하여 진로 문제를 해결하고 의사결정을 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자, 진로 심리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www.career.go.kr 커리어넷에 접속해서 진로 심리 검사 선택을 하시면 위 4개의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직업심리검사에 대해서 알아보면 직업심리검사는 청소년 직업흥미검사, 고등학생 적성검사, 직업가치관검사, 청소년 진로발달검사, 청소년 직업인성검사, 고교계열 흥미검사, 마지막으로 대학전공 학과 흥미검사 7개의 직업심리검사가 있는데 이 7개의 직업심리검사의 내용 및 특징에 대해서는 한국고용정보원 심리검사는 개인의 능력과 흥미, 성격 등의 심리적인 특성들이 각 직업에서 요구하는 능력 수준 및 특성에 얼마나 적합한지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측정하여 보다 성공 가능성이 높고 만족할 만한 직업들을 탐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직업심리검사 또한 워크넷 www.work.go.kr에서 직업심리검사 선택을 접속하시면 위 7개의 직업심리검사를 여러분들이 검사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교과서 26페이지 직업생활의 변화 이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의 변화와 함께 직업세계도 변화하게 됩니다. 직업세계의 변화는 산업구조의 변화, 인구구조의 변화, 고용관계의 변화 등의 영향을 받으며 변해왔습니다.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변화와 이에 따른 직업세계의 변화 모습은 국제화와 세계화를 통해 직업생활의 범위가 전 세계적으로 넓혀졌으며 정보중심 사회의 도래로 컴퓨터, 모바일 관련 분야에 대한 취업이 확대되었습니다. 경공업을 중심으로 산업화가 시작된 1960년대에는 섬유 엔지니어의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수출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1970년대에는 대기업 종합상사인 선망의 직장으로 떠올랐고 무역 종사자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시대별 직업의 변화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역사적으로 1950년에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1903년 동안 전쟁한 뒤 1960년대에는 자, 사실상 대한민국 전국토가
황폐화되었었습니다. 이때는 황폐화되고 이제 대통령이 바뀌면서 산업화가 진행됐던 시기가 1960년대부터 시작됐는데, 이때는 가장 선호했던 직업이 택시 운전사, 은행원, 섬유 엔지니어, 버스 안내양이었어요. 자, 이어서 1970년대에도 1960년에 이어서 이제 급격한 산업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때는 이제 대기업이 우후죽순 생기면서 대기업 직원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으로 되었고, 그 다음에 전당포업자, 트로트 가수, 무역 종사자가 되었고, 자, 대통령이 또 바뀌면서 1980년대에는 증권금융 종사자, 광고기획자, 탤런트, 반도체 엔지니어가 됐고, 자, 1990년대에는 프로그래머, 벤처기업가, 펀드 매니저, M&A 전문가 등 기존 직업과는 다르게 이제 첨단 장비를 활용한 직업들이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최근 2000년대에는 커플 매니저, 사회복지사, 공인회계사, 한의사 등 자, 기존과는 다른 직업군들이 또 인기 곽광을 받으면서 이렇게 시대별로 선호 직업이 이렇게 변화하는 현상은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인구 구조의 변화는 저출산, 고령화로 정의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2000년에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7%로 유엔이 정한 고령화 사회에 이미 진입했으며, 2020년경에는 노인 인구 비율이 14.4%로 2026년도에는 20%를 넘어 초고령 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인구 성장률은 1970년 이후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으며, 저출산으로 2018년 이후에는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산업구조 및 인구구조의 변화에 맞물려 고용관계도 변화하고 있는데, 이는 직업생활의 내용과 방식을 변화시키며 왼쪽 그림과 같이 직업세계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자, 왼쪽 그림은 직업세계의 변화인데, 자, 직업세계의 변화는 크게 고용관계의 변화, 산업구조의 변화, 인구구조의 변화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고용관계의 변화로는 자, 이직률 증가, 외국인 근로 증가, 고용 형태 증가, 고용률 감소가 있겠고, 산업구조의 변화는 국제화, 세계화, 정보중심 사회 도래, 과학기술 급변, 제조업 감소, 서비스업 비중 증가가 있겠고, 인구구조의 변화는 인구구조 고령화, 인구 성장률 감소, 학령 인구 감소,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교과서 29페이지 직업생활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업은 생계를 유지함은 물론 사회적 역할 분담과 자아 실현을 목표로 하는 인간 삶의 기본 조건입니다. 인간은 자기가 선택한 직업을 통해 자기를 확인하고 자아 정체성을 찾습니다. 특히 직업 생활을 하는 가운데 여러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하면서 인간은 개인의 가치를 실현하게 됩니다. 직업 생활이란 개인의 일과 관련된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환경입니다. 즉, 직업 활동에 참여하며 사회에 무엇인가 기여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직업 생활은 개인적,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개인적으로 중요한 의미는 생계 유지의 의미뿐만 아니라 개인의 직업 가치를 실현하고 자아 개념을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는 사람들이 사회 속에서 서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되는데, 직업 생활을 통해 사회 생활이 유지되고 구성될 수 있게 됩니다. 사회적인 역할을 분담하고 조직적으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직업의 개인적, 사회적 그리고 국가적인 측면에서의 의미를 정리해보면 아래 도표와 같습니다. 자, 직업의 의미는 총 개인적 의미, 사회적 의미, 국가적 의미 세 가지가 있는데, 개인적 의미는 생계 유지, 소속감 부여, 개인 가치 발현, 개성 발휘 및 자아 실현이 있겠고, 사회적 의미로는 사회생활 유지 및 구성, 사회적 역할 분담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국가적 의미는 국가의 발전, 국가 존속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35페이지 생애 발달의 일반적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설명하기에 앞서서 형태적 변화의 예란 키가 크거나 체중이 느는 것을 말합니다. 기능적 변화의 예는 기어다니거나 걷기로 이행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자, 이 두 가지 용어는 생애 발달의 일반적 과정 여러분들이 35페이지 공부하면서 아셔야 될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발달가업 또한 위의 두 개의 용어처럼 여러분들이 숙지하셔야 이해를 하시는데, 설명하자면 발달과업은 인간의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각 발달 단계에서 반드시 성취해야 될 일들을 말합니다. 헤비그 허스트라는 분이 개인의 한 단계에서 발달 과업을 잘 성취하면 다음 단계의 과업을 원만하게 수행할 기초를 마련할 수 있고, 그는 어떤 과업을 성취할 준비가 되었을 때 교육의 적정 시기가 온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발달 과업은 대체로 연령에 따라 계열화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생애 발달의 일반적인 과정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35페이지입니다. 발달이란 변화의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형태적인 면에서는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말하고, 기능적인 면에서는 낮은 수준의 미숙함에서 높은 수준의 성숙함으로 이행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하지만 생애 발달은 단순히 형태적 기능적 변화만을, 자, 형태적 기능적, 여기 쌤 설명한 용어 설명이 있습니다.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측면에서 나타나게 되는 모든 구조적인 변화까지 포함하게 됩니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물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신체적, 심리적으로 발달을 하게 됩니다. 많은 학자들은 자신의 학문적 견해에 의해 발달 단계를 다양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류들은 서로 약간의 차이점을 나타내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비슷한 발달 단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애 발달 과정은 아래 표와 같이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성년기, 중년기, 노년기 순으로 구분됩니다. 자, 아래 생애 발달 과정 표를 살펴보면, 자, 우선 영아기 단계는 생후 24개월까지고, 자, 발달 과업은 신체와 운동 발달에서 가장 급속한 발달을 보이고, 언어를 습득하기 시작하고 기본적인 상호작용이 가능한 시기가 영아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유아기는 만 3세에서 5세에 해당되며 언어를 습득하고 발달시키는 단계로 자기 주장이 강해지고 주변 환경에 대한 탐색이 가능하게 되고, 기본 생활 습관과 사회 규칙을 습득하기 시작합니다. 다음으로 아동기는 만 6세에서 11세 유치원 초등학교 시기를 말하는데, 친구와 어울리며 사회성이 발달되고 놀이에 필요한 신체 기술을 학습하고 양심, 도덕, 가치 체계 발달에 되며 사회 집단과 사회 제도에 대한 태도 발달이 됩니다. 다음으로 청소년기는 만 12세에서 19세 중고등학교 시기인데, 자신의 신체적 구조를 수용하고 성 역할 학습을 하며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고 사회적 능력에 필요한 인지적 기술과 개념 발달을 하고 부모로부터 독립하려는 마음이 생기며 진로 탐색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청소년기 시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성년기에 접어들면 만 20세부터 39세인데, 직업의 선택기로서 직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 기술과 기술을 학습하고 신체적, 심리적 성숙 단계이며 가장 활발한 활동 시기를 말합니다. 배우자 선택 및 부모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시기를 말합니다. 다음으로 중년기는 만 40대에서 59세를 말하는데, 직업생활을 관리하고 생활의 경제적 표준 설정 및 유지, 신체 기능 저하에 따른 건강관리 시기를 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노년기 만 65세 이후를 말하는데, 은퇴에 적응하는 시기로서 신체 능력, 감각, 지각 능력 쇠퇴를 말합니다. 역할 변화에 융통성 있게 대처하면서 건강에 주의해야 될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 37페이지 교과서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37페이지 학습하면 직업적 성공을 위한 진로 의사 결정과 계획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일은 의사 결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진로 의사결정은 개인의 진로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가능한 대안들을 열거하며 대안들의 실현 가능성을 예측하여 본 후 의사결정을 내리고 이를 평가하며 수정해 나가는 과정을 말하겠습니다. 진로 의사결정 절차는 자신의 일생을 좌우하게 되는 진로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내릴 때에는 최적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합니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은 단시간에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자신은 물론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조건이나 관계들을 이해하고 가장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합리적 진로의사결정 절차는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자, 진로의사결정 절차를 보면 1단계는 문제인식, 2단계는 정보탐색, 3단계 대안 설정, 4단계 대안평가, 자, 마지막 단계 5단계는 의사결정입니다. 각 단계에 대한 특징을 알아보면 문제인식은 진로 선택의 필요성 인식, 자신의 특성, 희망 직업 등에 대한 문제 이해를 문제인식이라 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단계 정보 탐색은 진로 문제와 관련된 직업세계, 진로 정보 수집 및 탐색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대안 설정은 진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진로 문제 해결 대안 설정이 되며, 자, 4단계 대안 평가는 대안을 선택했을 경우에 예상되는 결과를 예측하고 성취 가능성, 위험 요소 등을 평가하고, 마지막으로 의사결정은 대안평가를 통한 우선순위 결정하고 최적의 대안 선택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이상으로 6월 4주차 1학년 성공적인 직업생활 온라인 1차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였다가 2차시 수업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